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희정입니다. 평균 나이 40.6세, 오산시 하면 젊은 도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육 수요와 그리고 열망도 높아서 교육도시라는 수식어도 함께 붙습니다. 젊은 도시, 교육도시라는 오산시의 면모에 맞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 모두 40대 교육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시민을 위한 맞춤형 공약과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비전을 가졌는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토론회는 오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른 초청 기준으로 후보들을 모셨습니다.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이 됐으며 추첨된 순서에 따라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민주당 후보 기호 1번 차지호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김효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김효은입니다. 네, 그럼 토론 진행 순서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후보의 시작 발언 후에 또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 후보자의 공약을 듣고 후보 상호 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이 진행이 됩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을 진행한 뒤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토론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넘어가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다는 점 두 후보께서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두 후보의 시작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2분씩 드립니다. 차지호 후보 시작 발언 함께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차지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주의 미래학자입니다. 인도주의 활동가로 살아왔고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을 담당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런 인도주의 미래학자로서 저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우리 시대, 우리 국민들, 오산 시민들이 가진 고통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지켜봤고 1년 전 최상병 사건을 지켜봤습니다. 오송 참사가 있었고 물가 폭등까지 이 모든 고통을 우리는 그저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다가오는 미래 위기가 보입니다. 그 위기를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그리고 현재를 과거로 돌리려고 하는 이 정부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안합니다. R&D 예산을 7조 넘게 줄였습니다. 교육 예산도 6조 넘게 줄였습니다. 이대로 둘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정부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이렇게 미래를 입틀막하는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가 더 이상 위협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쓰임에 저의 역할이 있다면 제 모든 걸 쏟아붓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글로벌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 또 존스 홉킨스, 옥스퍼드 등 전 세계 저명한 학자들 그리고 그 연구진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가올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오산의 운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미래 설계자가 차지호가 단연컨대 오산의 미래는 다릅니다.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효은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산 시민 여러분.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김효은입니다. 제가 오산에 내려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공감을 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고 싶었고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일을 아기를 재워놓고 나서 혼자 거실에서 흰 백지에 채워가면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글을 썼고 그렇게 정치에 입문을 했고 또 이렇게 오산에서 많은 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오산 시민분들이 말씀하십니다. 5년 만에 대통령이 교체되었고 12년 만에 오산시장이 바뀌었다.
그랬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기분 좋은 변화가 조금씩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20년 만에 국회의원이 바뀔 차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제 오산이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동안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오산이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차지호 후보와 제가 TV 토론회를 곧 시작을 합니다.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마음만은 두 후보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과 정책이 나온다면 수용하고 또 따끔한 지적이나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겸허히 수용하고 또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V 토론이 앞으로 오산의 미래를 그릴 청사진을 그린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토론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사회자가 질문을 드리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구 신도심의 균형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산시는 도시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신도시 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구도심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신도심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면 두 후보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효은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현재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요. 구도심 그리고 또 신도심의 이 균형적 발전이 좀 시급한 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도시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8개 동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도심은 주로 강변에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산천이 흐르고 있으면은 요 중앙동과 대원 1동, 또 남촌동 요 지역, 오산역 주변, 그리고 오색시장, 또 걸동, 그리고 은계동 중심으로 구도심이 지금 나와 있고요. 또 세마동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세교 1, 2, 3지구 그 지역이 신도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주차난이 정말 심각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상하수도 시설도 확충이 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인도가 정말 울퉁불퉁한 곳이 많기 때문에 다니다가 넘어질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자전거라든지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싱싱이가 그냥 길바닥에 많이 널브러져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미관상 또 눈을 찌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심도 당연히 계속해서 우리가 세교 3지구까지 계속해서 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구도심에서 실제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전반에 걸친 불편함들도 동시에 우리는 해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는 우리 오산의 색깔을 그대로 전통을 승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저는 구도심의 문화를 살리면서 그리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생활에 밀착해서 그런 주차장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도심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차지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은 후보님께서 구체적인 지역민의 현안들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효은 후보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는 토론을 통해서 수용할 걸 수용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싶습니다. 오산시가 왜 구도시와 신도심의 균형이 깨졌을까? 그건 오산시가 가진 제한된 예산 때문입니다. 어떤 큰 하나의 도시가 굉장히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그 도시가 가진 예산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그 예산을 특정 지역에 쏟아 부어야지 그나마 좀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바꾸고 싶습니다. 오산이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서 산업적, 경제적 아니면 첨단 R&D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서 경기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다른 민간 기업들, 대기업들 등에서 수많은 투자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산시 예산뿐만이 아닌 이제 오산 외부에서 오는 자원들을 가지고 오산시가 균형적인 발전 전략을 세울 때 신도심과 구도심 모두 윈윈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산시의 예산, 오산시가 동원할 수 있는 예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도심과 신도심이 동시에 더 나은 미래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AI, 특히 이제 글로벌 AI 클러스터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분야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AI 전문가들이 오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연쇄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산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산시는 인근 화성이나 평택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으로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나 노년층은 구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이 인근 수원이나 평택, 화성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오산시는 단순히 잠만 자는 이 배드타운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산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자, 이번에는 먼저 차지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오산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 오산이 경기도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AI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AI 산업은 다른 반도체 산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부지와 그리고 뭐 10조, 20조가 넘는 굉장히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AI 산업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AI 응용 산업들 같은 경우는 연구진들, 글로벌 연구진들이 일종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AI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연계돼 있는 이제 존스 홉킨스나 옥스퍼드 등 글로벌 연구 센터들의 오산으로 와서 이 연구진들과 함께 일하는 공동 연구 센터, 공동 연구 클러스터를 우선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가 결국 국내외, 특히 국내에 있는 유수 대학의 연구진들과 결합되고 국내에 유수한 대기업들 혹은 테크 기업들과 연계됐을 때 오산은 AI 산업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AI 관련 산업 클러스터가 오산에 유치가 되고 만들어지면 민간 자원들 그리고 국가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 타당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이 AI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중 오색시장 등 그 지역에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유통 마켓을 기존의 다른 문화단지들과 연결해서 또 다른 일자리들을 부수적으로 만드는 연쇄 효과들을 노리겠습니다. 저 차지호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효은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크게 질문이 오산에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좀 답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한참 경제 활동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연령대의 분들에게는 일자리의 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양질의 그런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오산에 들어와야 한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또 노령화가 되면서 노년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어떤 생산 연령 그 경제 활동 시기가 지났다고만 평가할 것은 아닌 게 건강 수준이 또 많이 향상이 되었고 또 이분들이 기존에 또 젊었을 때부터 쭉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해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어떤 집단 속에서 일을 할 때는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에 있어서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있어서 연령을 좀 상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산에는 현재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생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들을 평생교육과 문화교육, 언어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산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 자립도가 경기도 내 18위입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산에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산형 강소기업을 육성을 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소지방 기업들과 또 구직자들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좀 해소를 해서 우리가 좀 적재적소에 이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또 일자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산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저소득 생계 지원, 그리고 노인 소득 보장과 여가 문화 조성, 아동 복지, 다문화 가족, 장애인 생계 안정,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사회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후보께서는 오산의 여러 복지 정책 중에서 오산시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효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오산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차 후보님께서 많이 말씀을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엄마로서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준비해 온 것처럼 경기도의 출산율은 0.84, 그리고 오산의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0.83. 대한민국 통계로 보면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낳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분명히 우리 오산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또 이제 문제가 오산시의 산부인과 현황을 보면은요. 경기도의 이 합계보다도 정말 저조합니다. 그래서 병원 확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산부인과 또 아동병원을 확충을 해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는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알아서 키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저출산을 일으키는 그런 인식 문제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엄마로서 아이를 낳으면 맘충이라는 단어를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 비용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이 우리 오산에는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산후조리를 위해서 아빠도 유급 1개월 출산 휴가를 의무화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임산부를 교통약자로서 교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유아식이라든지 이유식 같은 것들을 현재 오산에 있는 그런 종합복지관, 세교복지관, 남부복지관에 있는 식당들과 연계를 해서 아이들의 식사도 우리 오산시가 든든하게 챙겨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차지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김효은 후보님처럼 저도 아기 아빠입니다. 29개월짜리 아가의 아빠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로서 예전에 환자들, 아이들을 돌봤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건복지 쪽에 이제 박사를 보건학으로 전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들, 좋은 복지 정책들은 사실 양당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당이 만드는 좋은 정책들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분야를 여쭤보셨으니까 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동과 아이들 마음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 굉장히 교육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로 이미 변모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이 저희가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같이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건강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날 때 혹은 태어나기 전 이제 어머니, 엄마, 산모와 아빠의 마음 건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받는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연계하는 상태로는 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정신 건강 문제가 더 이상 오산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모두 다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전문성을 10분 발휘해서 적합한 체계를 만들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산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오산시는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진출입로의 상습 정체와 또 화성 동탄 신도시 길목인 동부대로 및 1번 국도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심 정체등 교통난을 해소하고 또 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두 후보께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차지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오산시 교통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저는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에서 분단성 연장안은 이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TX 연장 노선도 이제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정차역도 오산역에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오산에서 오래도록 공약으로 나와 있고 이미 확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GTX, KTX 그리고 분단성 연장 모두 다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기존 철도망 혹은 분당선의 연결들 외에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요 연계형 버스들 경기도에 일부 도입이 돼 있고 그게 초기 모델인데 더 나은 인공지능이 서비스되면 될수록 사실 버스가 기존의 노선대로 가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있는 부족한 자원들 택시에서 버스 그리고 지하철, 철도 등 이 사이의 이음망을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통해서 연결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스트 마일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 이런 대중교통과 사실 집까지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산 같은 경우는 새로 입주한 단지들의 경우 교통망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수요 연계형 교통망 체계를 확충해서 GTX 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효은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차 후보님께서 오산에서 외부 도시로 가는 것에 대한 뭐 KTX라든지 GTX-C 노선이라든지 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는 잘 말씀을 해주셨고 오산 안에서 실제로 이제 살다 보면은 오산 내에서의 이 도로가 좀 많이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여기 오산 IC에서 또 나오다 진출을 하다 보면은 1번 국도에서 또 원래 다니고 있던 이 도심의 구도심의 차량들과 갑자기 합류를 하게 되면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오산 IC에서 빠지는 그 출입로를 입체화하고 출구를 여러 개를 만드는 방법도 가능하고 또 현재 기흥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지역까지 더 아래로 끌어내린다면 오산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더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빨리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내에서 우리가 수요 연계형 버스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또 친환경적이긴 한데 막상 도로 여건 자체가 불편해서 이 세교지구에서 세교 지역에서 또 중앙동이나 구도심으로 넘어올 때 빙 둘러와서 2km밖에 안 되는 지역을 20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내의 도로 확충이 저는 먼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도로에 비해서 좌우로 건너가는 도로가 좀 많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1호선 철도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오산천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도로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큰데 저는 그래서 주요한 이 연결 부위들을 좀 연결을 하는 도로들을 가로로 가로지를 수 있는 도로들을 국비를 통해서 또 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민선 8기 이건재 시장, 국민의힘 이건재 시장을 도와서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조기 준공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산시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공통 질문은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는 공약 검증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을 먼저 듣고 상대 후보가 공약 실현이 가능한지 서로 상호 질문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약 발표는 3분씩 드리겠고요. 상대 후보는 이를 듣고 30초의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답변은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도 시간은 같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그럼 먼저 김효은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저 김효은이 생각하는 미래의 오산의 모습, 제가 공약을 크게 5가지의 좀 재미있는 문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서삼 오산. 바로 이 서삼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까지 30분 오산시대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통 발달, 이 교통도시로서의 오산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이 오산을 인접해 있는 화성, 평택 이 도시들에 좀 둘러싸여져 있는 진주 같은 도시다라고 오산을 좀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다른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허브가 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까지 30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시로 넘어가는 데 드는 시간을 충분히 줄이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10분 이런 이점을 10분 활용해서 스마트 물류의 허브로도 우리가 오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인 오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인은 뭐 예쁘다 미인이 아니고 미래 인재 육성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AI 산업도 그렇고 K 반도체 미래 인재 육성 도시로서 제가 우리 오산의 교육 컨텐츠 실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싶고요. 또 자족 오산이라고 해서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이 커넥트시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다른 타 도시를 직접 연결짓는 그런 물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인구가 23만에서 24만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교 3지구까지 10년 내에 또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인구가 30만이 훌쩍 넘어갈 수 있게 되고 또 다양한 그런 시비나 국비의 지원을 통해서 도시 자체가 산업도 발달하고 또 이렇게 자족형의 시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의 희망을 좀 갖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활력 오산이라고 저는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꼭 우남뜰 상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곳곳에서 우리가 복합 문화시설을 좀 건립을 해서 즐길 수 있고 또 야맥축제처럼 재미난 축제들을 많이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또 모든 그런 오산 시민들이 활기 있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시설 내지는 다양한 그런 페스티벌을 저는 오산에서 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오산이라는 이름을 저는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형 종합병원 자체가 지금 당장 크게 들어오기는 힘들 수는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우리 현재 오산에 수요가 있는 그런 분원들을 먼저 유치를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수원이나 동탄에 아주대 한림대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제가 오산 시민들의 건강도 열심히 챙겨가면서 돌보고 싶습니다. 서삼오산, 미인오산, 자족오산, 활력오산, 건강오산이 김효은의 핵심 5대 공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효은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관련해서 차지호 후보 30초 동안 공약 관련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이게 젊은 오산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40.6세 굉장히 젊은 도시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산의 평균 연령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제 4, 5년 내에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의미와 대책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의 의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방금 평균 질문에 연령이 대한 올라가는 문제가 평균 네, 연령이 네. 올라가는 문제. 네, 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우선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문제는 노인 인구가 좀 있고 또 우리가 이 노령화가 되면서 연령이 있는 좀 노인분들의 그 평균 수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올라간다라고는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또 이제 어린 아이의 수가 좀 학령기의 인구수도 적고 이런 부분에서 평균 연령에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또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후보님?
아, 네. 지금 답변 시간이 네. 계속 가고 있고요. 질문은 차지호 후보님의 질문은 이 한 가지 맞습니까? 아, 네네. 관련해서 더한 답변을 지금 한 1분 20초 동안 해주십시오. 아, 네.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력 오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나이, 뭐 평균 연령이다 이런 것보다는 활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도시의 컨텐츠가 좀 가득하고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넘치는 복합 그런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있는 도시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의 활력 오산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력 오산을 만들 수 있는 부지들이 오산에는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세교 터미널 부지도 있고 또 우리가 우남뜰 AICT라는 이름으로 또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그런 유휴부지에다가 젊은이들 또한 또 여러 다양한 연령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어떤 테마파크라든지 또 공원 같은 것들 또 문화시설들을 또 우리가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게 제가 또 젊은이라고만 언급을 해서 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젊은 활력이 느껴지는 그런 도시로서의 오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다양하게 커버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성제지도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오산시를 좀 문화도시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어서 차지호 후보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주십시오. 네. 플랜카드도 보고 김 후보님의 공약사항 중 항공우주 미래 인재 육성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 내용을 봤습니다. 사실 제가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항공우주 산업이 한국의 주요 산업이 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근데 이 부분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선 청사가 설치되고 또 전남원 우주발사체 핵심기지 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전은 또 R&D 센터가 있고요. 어떻게 오산에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공 AI 우주 인재 도시를 육성하겠다라고 할 때 제가 아무래도 교육계에 좀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저는 이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런 관련된 과학기술이나 이런 다양한 반도체 기술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컨텐츠를 좀 잘 접목시키는 그런 학교들을 만드는 것에 중점해서 제가 이 공약을 말씀드린 거여서 아무래도 차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미래학자로서의 또 그런 그리는 모습하고는 용어의 해석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AI, 뭐 항공, 우주, 미래 인재 육성을 한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컨텐츠를 학교에 고유한 어떤 특성을 좀 컨텐츠를 넣는 방법으로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오산시에서 새마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과학 특성화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입시 결과도 상당히 좋은 명문 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화성고처럼요. 그런데 그것을 새마고뿐만 아니라 오산고라든지 다양한 학교들에다가 우리가 과학 중점 학교라는 이름을 넣고 또 거기에 관련된 AI, 항공, 우주 그리고 그런 것에 관련된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실제 학교 현장에다가 수업 시간 50분에 최대한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의 어떤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쪽에 저라는 사람의 20년의 강의 경력이 녹아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고등학교에 우리가 중점 교육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뭐 AI 시대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좀 어렵게 와닿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필요로 하고 어려워할까를 찾아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학교에 넣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차지호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김효 후보님이 AI와 과학기술 기반의 교육과를 언급해 주셔도 사실 저는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사실 과학기술, 특히 이제 AI와 디지털 대전환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저희가 해야 되는 공약들은 이런 미래 흐름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도 카이스트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그 부분의 전문성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오늘은 시간이 제약된 거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오산이 이런 AI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고 오산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산이란 도시의 무게감이 없으면 사실 오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이 없습니다. 오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원들, 인력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자원들이 있으면 복지 문제 혹은 도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때는 디테일한 우리가 자세한 정책만 설계하면 사실 솔루션은 어렵지 않고 그 부분은 국회의원 후보의 역할이 아니고 오산시청에 계신 수많은 유능한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이 미래의 중요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저의 핵심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AI 클러스터 이 부분은 제가 그간에 해외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일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오산에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존스 홉킨스, 옥스퍼드 등 이제 글로벌 가장 뛰어난 연구진들이 있는 그룹들이 오산으로 데리고 와서 오산에서 글로벌 AI 센터 공동협력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있는 유수 대학의 연구진들이 들어올 수 있고 국내에 있는 IT 기업들, 카카오 브레인과 같은 기업들이 이런 인재를 쫓아서 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재와 글로벌 인재와 사람이 오산에 흘러 들어오면 두세 가지 그 연쇄 효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 기반의 이제 특성화 학교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교육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글로벌 인재들과 교류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연구센터에서 이제 인턴십 같은 걸 돌 수 있거나 연구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이런 글로벌 인재들이 이런 학교에서 특강과 같은 워크숍 같은 형태로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차지호 후보의 공약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김효은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십시오. 네.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서 오산시의 전 세계 그 존스 홉킨스나 옥스퍼드에 있는 전문가들께서 유명한 석학들이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또 글로벌 AI 협력센터를 이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오산시의 사업지 현황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또 도소매업, 또 건설업, 운수업 이렇게 숙박, 음식업 등이 있는데 실제 말씀하신 이 AI 클러스터와 이 실제 산업 간의 어떤 연결이 과연 가능한지. 네,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산에 현재 있는 산업과 경제만 가지고 오산이 다음 10년을 준비할 수 있고 10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오산에 있는 자원뿐만 아니고 국내에 있는 혹은 글로벌한 여러 자원들이 오산으로 들어와야 오산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산에 공천이 되고 여기서 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산이 다음 대한민국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오산이 다음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흘러갈 때 오산 시민의 입장에서 그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산이 주도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산이 대한민국에 우리는 이런 청사진이 있고 이런 산업이 있으니 국비를 지원해달라 혹은 국내외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산에 있는 소상공인들, 지역에 있는 경제들이 외부에서 흘러올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더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작점을 글로벌 AI 클러스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AI 산업은 특징적으로 거대한 공장이나 아니면 거대한 산업시설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산은 땅이 넓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최적화되어 있는 AI R&D 센터를 구축하고 그 R&D 센터가 국내의 여러 재원들을 유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오산의 연구 혹은 산업 연계성에 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산업은 공장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들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연구를 통해서요. 그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AI 클러스터가 다른 많은 첨답 지식 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산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네, 보충 질문 30초 동안 해 주십시오.
네, 당장 우리 국회의원 임기는 올해 이제 5월 말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당장 시급한 현안들이 저는 솔직히 더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10년을 내다보신다고 하니 그래도 저는 지금 현실에 집중한 문제들에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오산에 이 제조업이 좀 많고 또 누업단지, 가장산업단지처럼 산업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픈 AI나 뭐 이런 구글 AI처럼 AI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 산업들을 강화시키고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산업들에 대한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미 오산은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산이 가진 기간 산업들, 장점들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외부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실적으로 AI 관련 지식산업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미래 청사진을 10년 내에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개발이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맞고 있는 도시는 적어도 5년, 10년, 15년 단위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 청사진을 국가의 미래 전략과 연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런 긴 호흡 안에서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이 어떤 전략적으로 들어와야 될지 그리고 당장 내년 사업은 어떻게 들어오고 그 자원들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계획들을 통해서 좀 더 장기적인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조합이 돼야지 사실 한 도시가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사진들은 결핍 그리고 그때그때 들어오는 특정 아이템으로 인한 산업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 도시는 대대적인 발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기본인 것입니다. 저는 오산에 그런 변화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산이 경기도의 훨씬 더 중요한 도시가 되고 경기 남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향후 올 5년, 10년, 15년에 굉장히 빠른 미래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미래 전환을 선점을 하고 싶습니다. 미래 전환을 선점을 해서 결국 오산에서 만들어진 산업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걸 하는 게 미래학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공약을 듣고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 함께했고요. 이렇게 해서 공약 검증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후보자 간에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2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지호 후보, 김효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는 김효은 후보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한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으로 저는 이제 김효은 후보님께 오산에서 지금 필요한 장기적인 개발 전략, 미래 전략들은 어떤 부분을 염두하고 계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장기적이라고 할 때는 선교통 후 입주라는 말이 사실은 정말 오산 시내에서 많이 돌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현안이라고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세교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다 끝나는 것을 적어도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세교 3지구까지 도시를 개발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전에 선교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민선 8기 이건재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공약들,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여당의 후보로서 도와서 더 빨리 조기에 착공과 준공을 하는 것에 저는 좀 더 중점을 두고 싶고요. 그게 제가 그리는 생활 전반에 걸쳐 있는 가장 시민들의 니즈가 있는 미래에 대한 저의 정책이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 전문 분야인 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마음 건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파야지만 이게 진단이 되어서 마음이 아픈 아이로 치료를 받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은 공동체 의식이 많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소통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통의 기술을 좀 멀리 내다보고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 그런 리더십 교육과 함께 마음 건강 교육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또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동체 의식 교육과 더불어서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IB 교육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특화된 KB 교육이라는 그런 유행어처럼 돌고 있는 컨텐츠들을 오산에다가 많이 적용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똑똑하고 밝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미래 설계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차지호 후보 보충 질문 30초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김효연 후보랑 토론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신인이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건설적으로 만들어지고 네거티브로 흘러가지 않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 의미에서 포지티브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의료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혼란들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 핵심 공약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 대통령 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0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그리고 이것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시급한 과제다라는 그런 설명이 쭉 이제 한 50분 정도 넘게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 준비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도 꼭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토론장에 오는 동안 제가 좀 봤었는데요. 저는 아이가 8개월 때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그것도 소아과 응급실에 있는 곳에 가서 5시간을 8개월 우는 아이를 붙잡고서 그렇게 피도 뽑아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정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또 현재 우리 오산 세교에 보면은 웰본 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아동 전문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대기 번호가 80번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이 감기 유행하거나 독감 유행하는 철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또 시민이자 엄마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분야에 우리가 뭐 미용이라든지 이쪽은 좀 어차피 이미 병원 수가 의사 수가 많기 때문에 필수 의료 분야, 뭐 심장내과나 이런 필수 분야에는 좀 의대 중원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현장에서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또 아이가 또 이동 중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저는 아픕니다. 그래서 조속히 우리 정부가 또 의료계와 빨리 이 문제를 좀 마무리해야 되고 대화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동의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셨기 때문에 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저는 또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네, 제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효연 후보의 질문 순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30초 동안 다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래학자시기 때문에 제가 이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한 시민이기도 하고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 글로벌 AI 협력센터 혹은 뭐 글로벌 AI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실 때 흔히 말하는 이 AI 미래도시라는 말을 슬로건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은 이 AI 미래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사실 설명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미래도시라는 거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AI나 디지털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15년 뒤에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도시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디지털 전환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도시의 여러 기능들이 디지털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의 변화는 이제 메가시티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과 같은 도시가 이제 점점 커나가면서 주위 도시를 흡수해 나가거나 기능적으로 같은 수도권을 이룰 때 우리는 메가시티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경기도에서 비슷한 개념들이 나왔을 때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 초연결 도시라는 개념들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전에는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이
도심과 도심이 연결돼야지 그게 도시로서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을 했지만 이 AI 디지털 전환 시대에 너무나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 간의 연결망들이 강하게 되면 실제 도시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 도시는 하나의 권역처럼 기능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저는 경기도 남부 도시들에서 여기에 대한 미래를 봤고 경기도 남부 도시들의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 초연결 도시라는 제안을 했고 이게 경기 남부의 민주당 후보들의 1호 공약이 됐습니다. 1호 공통 공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세한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망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저희가 경기 남부의 도시들은 교통망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기본이고요. 이 기본적인 서울과 경기 남부의 도시들의 연결이 확충되고 나면 그리고 그 사이에 경기 남부의 도시들끼리 미래 모빌리티 기술들로 횡적 연결들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면 경기 남부에 있는 도시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도시 권역처럼 이루는 게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김혜원 후보 보충 질문 30초의 시간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이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연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이 오산 시민들의 생활에서 볼 때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이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로서의 역할이 되는 건지 정확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정확한 예를 두세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향후 이게 뭐 분당선이든 아니면 GTX 라인이든 이제 몇 년의 시간을 걸쳐서 보통 계획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는 향후 5년, 10년을 거치면서 경기 남부의 도시들이 하나의 행정 권역으로 묶일 수 있는 그리고 서울과 같이 하나의 도시처럼 기능할 수 있는 시대를 열려고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오산과 동탄의 거리가 지금은 굉장히 멉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기보다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연결이 잘 안 돼 있고 도로망도 사실 아직은 취약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남부의 도시들이 미래 모빌리티 기술 등을 통해서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른 형태로 빠르게 연결되는 것들을 꿈꾸고 있고 그게 이제 하나 뭐 저희가 분당선과 기타 등등의 이제 전통적인 교통망을 연결하는 게 기본 축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수요 연계형 버스 같은 부분들이 결국 오산에서 이제 동탄의 특정 지점을 가게 됐을 때 시민들이 더 많은 불편함 없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게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망뿐만이 아니고 교통망 굉장히 하나의 예고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 그럼 AI 클러스터라는 하나의 어떤 큰 이 지역의 산업들이 서로 경기 남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기능들과 연결돼서 어떤 도시는 반도체 관련된 R&D 혹은 인력 양성의 허브가 되고 오산과 같은 도시는 AI 관련 인력들과 첨단 산업의 허브가 된다고 하면 이 도시와 도시끼리의 교류는 이전에 이 남부 도시와 서울 사이의 어떤 교류나 연결부들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울에서 송파와 광화문이 연결돼 있듯이 기능적으로 경기 남부에서는 오산과 동탄 다른 도시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 시간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두 후보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은 후보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시정 운영은 민주당이 사사건건 오산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정 운영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로 중앙정부의 일을 발목 잡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정권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느냐 아니면 더욱 수렁으로 빠지게 하느냐에 관련된 중대한 선거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오산 발전을 위한 5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중앙정부 그리고 오산시와 함께 성과를 꼭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가 되고 싶습니다. 광산이 바뀌어도 20년이면 2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오산시에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오산시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모습이 동탄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 서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오산 시민들과 함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게끔 좋은 현상들을 많이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오산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오산을 사랑하고 내려오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보면서 여러분 덕분에 정말 오산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저 김효은은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오산시의 따뜻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저 김효은에게 힘을 주십시오. 4월 10일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효은 후보의 마무리 발언 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차지호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지호입니다. 저는 한 달 전까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미래전략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그런 저도 여러 번의 선거를 경험했습니다. 유권자로서요. 선거 때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우리가 힘을 가진 선거에서 정치인은 때때로 유권자의 기호들만 맞추는 얘기들을 수없이 남발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이 선거에 나오기 전에 지난 10년간, 지난 20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걸 보자. 그리고 이게 신뢰로우면 다음 10년 이 후보가 앞으로 정치인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지난 20년간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로 국경원 의사회 등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 문제를 경감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스트 미래전략 교수로서 대한민국과 글로벌 사회의 미래와 미래 위기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오산에 제가 공천돼서 이렇게 출마하게 된 이유가 오산이 다음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변할 도시, 미래를 가장 먼저 맡을 도시라는 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전문성, 저의 살아온 과정들을 믿어주십시오. 오산에는 관록의 정치인보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전문가가 오산에 계신 여러 사람분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주의 활동가로서 가졌던 따뜻한 마음들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제 준비된 순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늘은 한 시대가 넉넉히 쓸 수 있을 만큼 인재를 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인재는 존재했지만 그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감시관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역을 위한 인재를 알아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투표소에 가시기 전에 꼼꼼히 후보자의 공약을 잘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